옛날 옛적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백마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으며 강가에는 왕족과 귀족들이 자주 찾는 화려한 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슬픔의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집니다. 부여에는 능력 있는 젊은 왕자였던 구수가 있었습니다. 구수 왕자는 친절하고 지혜로워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았으며 그의 용맹함은 나라의 안보를 책임졌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백마강가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고 하였으며 백제 최고의 미녀로 불렸습니다. 연화는 고운 자태와 따뜻한 마음씨로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구수 왕자는 첫눈에 연화에게 반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백마강을 배경으로 사랑을 키워갔고 강가를 거닐며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연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연화에게는 이미 정혼자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인근의 강력한 가문의 후계자였습니다. 왕실과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였던 그때 구수 왕자는 결국 왕가의 이익을 위해 연화와의 인연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리에 숨겨졌고 연화는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백마강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했고 연화는 자신의 정혼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구수는 외적으로 나가 전장에서 용맹을 발휘하였으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느련화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 그는 마침내 부여로 돌아왔지만 연화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연화는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전설적인 아름다움은 그대로 백마강의 물결 속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떠난 뒤 백마강의 물이 더욱 흐릿하고 우울한 색으로 변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치 연화의 슬픔이 그대로 강에 깃들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백제는 멸망했지만 백마강을 따라 들려오는 연화와 구수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부여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백마강을 지나치며 많은 이들이 강가에 서서 연화를 추억하며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에 머문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에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자연의 중심에는 깊은 지하의 석탄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동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동굴을 검은 숨결이라 부르며 그곳에 깃든 신비로운 에너지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닥칠 때면 마을 장로들은 동굴 곁으로 나아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자연의 균형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굴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결코 그곳을 함부로 탐하거나 훼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도시에서 온 부유한 상인이 정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명도운이었고 그는 석탄 사업으로 더욱 부자가 되고자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명도운은 마을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하며 동굴 속 석탄을 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명도운에게 동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곳이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닌 마을과 자연의 균형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명도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몰래 동굴 속 석탄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변화를 감지한 동굴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갑자기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땅은 갈라지며 석탄을 캐던 명도운을 덮쳐버렸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음을 듣고 동굴로 달려갔으나 명도운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동굴이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동굴을 신성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검은 숨결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고마워했습니다. 몇 세대가 흐른 후 정선은 예전과는 다른 번영과 발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동굴을 신성하게 여기며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주는 가치를 잊지 않았고 동굴의 전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파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 특별한 전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용궁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용궁은 바다가 가장 맑고 고요한 날만 나타나며 그 안에는 바다의 보물을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전설은 부산에
작은 어촌 마을에도 퍼져 있었고 그 마을에는 준이라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할머니로부터 용궁의 전설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바닷가에서 그 옛날 자신이 보고 들은 용궁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진주와 산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준이는 언젠가 자신이 그 용궁을 찾아내어 보물을 발견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느 따사로운 여름날 아침 바다의 물결이 유난히도 잔잔하고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맑아 보였습니다. 준이는 이것이 용궁을 탐험할 최적의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연기처럼 희미하게 해무가 깔리자 준이는 바다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용궁의 입구였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준이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용궁의 입구로 다가갔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용궁은 아름다운 산호초로 가득 찬 광경과 함께 푸른빛이 영롱한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중앙에는 보석들로 장식된 아름다운 용왕의 궁전이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에 매료된 준이는 두리번거리며 궁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작은 바다 생물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이의 앞에 커다란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엄청난 크기와 위험이 넘치는 모습을 지녔지만 준이를 해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은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용기를 가진 어린이여, 이곳은 우리 바다 생물들의 평화로운 보금자리라네. 너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들어올 수 있게 허락했으니 보물을 가지고 내 마을의 행복과 평화를 나눠주도록 하여라 고 말했습니다. 준이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수없이 흔들리는 물결 속에서 용왕의 진주와 산호를 손에 넣었습니다. 용왕은 준이에게 진주와 산호를 손수 전달하며 용궁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환영처럼 용궁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고 준이는 어느새 자신이 떠나온 바다 위에 바람만 가득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준이는 용왕이 준 보물을 마을로 돌아가 들뜬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 진주와 산호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바다의 평화와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는 소중한 것이었기에 동화를 통해 마을은 오래오래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산의 사람들은 용왕의 보물이 주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작은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서 물고기를 낚고 물을 길어 생활하며 연못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못 물이 갑자기 탁해지고 연꽃이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자신을 보살펴주는 연못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 문제의 원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옛날 이 연못에는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용은 연못의 수호신이었다. 아마도 용이 떠나면서 연못의 생기도 함께 사라진 것일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연못의 비밀을 풀고 용을 되찾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을에는 용감한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미였는데 수미는 새벽마다 연못에 있는 연꽃을 가꾸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연꽃들이 시드는 것을 참지 못한 수미는 마을 사람 중 누구보다도 열심히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미는 연못 주변을 탐험하며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뭔가에 이끌린 것처럼 수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는 오래된 돌로 된 문이 있었고 그 앞에는 수호인의 문양이 새겨진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책에는 연못에 사는 옛 용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용이 사라진 이유와 그를 되돌리는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용은 인간들의 탐욕과 무질서를 목격한 후 연못의 신성함을 잃지 않기 위해 잠시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이 돌아오기 위해선 진정한 마음의 가치를 지닌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미는 이 메시지를 읽고 자신이 연못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민은 마을로 돌아가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연못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용을 다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연못 주변을 청소하고 돌보며 수민을 도와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못물은 다시 맑아졌고 연꽃들은 새로운 생기를 띠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고 수민은 다시 돌아온 용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연못은 다시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수민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수민은 연못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연못의 소중함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연못의 자원이 마을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연못을 지켜보는 용의 존재를 의용은 양심과 사랑을 잃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진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바다를 지키는 전설적인 용왕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진도 사람들은 바다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항상 용왕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그를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용왕은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한편 어부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용왕에게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치며 그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도에 큰 가뭄이 찾아와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는 것조차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이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점고 용맹한 어부인 도현은 포기하지 않고 바다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도현은 바다로 나가면서 용왕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희 마을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모아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현은 꿈속에서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그의 진심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도현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용왕은 도현에게 바다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노래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노래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의 조화를 이루어 가뭄을 물리치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도현은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수일에 걸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누빈 끝에 마침내 전설 속에 노래가 깃든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래는 마치 빛의 길을 따라 수면 위로 울려 퍼졌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왕의 가르침이 되살아났습니다. 도현이 황금빛 노래를 터득한 날 진도는 갑작스런 소나기와 함께 다시 부르는 생동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초록의 들판은 곡식으로 가득 찼고 바다는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현의 귀환을 환영하며 그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결국 진도는 용왕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도현은 그 노래의 비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진도의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도의 전설은 단지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